안녕하세요. 발효공방입니다. 요즘은 쌀 누룩으로 쌀 요거트도 만들어 드시고 누룩소금이나 누룩간장 등 조미료를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쌀 누룩에는 전분 분해 효소나 단백질 분해 효소가 많기 때문에 소화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은 효소가 살아있는 쌀 누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쌀 누룩을 만들 재료는 맵쌀과 누룩곰팡이 씨앗인 한국균이 있어야 합니다. 쌀은 될 수 있으면 오래 묵지 않는 깨끗한 쌀이면 되고, 누룩곰팡이는 한국균이나 백곡균 모두 다 사용해도 되지만 요거트나 조미료를 만들 때는 단맛이 나는 한국균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균은 보통 쌀량의 1.5에서 3% 정도 사용하면 되지만 누룩균에 대한 자신이 없거나 집에서 하신다면 조금 더 사용해도 됩니다. 쌀 1kg에 한국균 3g과 바구니 그리고 면보 내부 온도를 잴 수 있는 온도계가 있으면 좋겠지만 온도계는 없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보온을 위해서 박스와 아래쪽으로 습기가 몰릴 수 있으니 습기가 차지 않도록 받침대가 있으면 좋습니다. 쌀은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깨끗이 씻어서 4시간 이상 수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불려주고 30분 이상은 물기를 빼줍니다. 쌀의 수분 함량은 13에서 15% 정도 되는데 4시간 이상 불리면 수분 함량이 쌀의 종류와 도전 기간에 따라서 25에서 30% 정도는 되고 찌고 나면 쌀누룩을 만들 좋은 수분 함량이 됩니다. 불린 쌀은 물기를 잘 빼줘야지 밥이 지러지지 않고 고슬고슬하게 고두밥을 찔 수 있습니다. 물이 끓으면 찜기를 올리고 고두밥을 쪄주도록 합니다. 쌀누룩을 만들 때는 맵쌀로 하는데 맵쌀은 아밀로스 성분이 많아서 찰기가 없기 때문에 고두밥을 쪄도 부슬거리고 찹쌀보다는 좀 더 쪄주어야 합니다. 보통 50분에서 1시간 정도다 하고 찌지만 쌀의 양에 따라서 시간도 달리 해야 합니다. 쌀이 1kg 정도면 불의 세기에 따라서 2~30분 정도 찌고 밥냄새가 나면 뚜껑을 열어서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고 한번 뒤집어 줍니다. 쌀누룩을 만들 때는 고두밥을 잘 쪄야 합니다. 고두밥만 잘 쪄도 쌀누룩 만들기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밥을 찌다가 아래쪽으로 혹시나 밥이 물을 너무 많이 먹거나 질어졌다면 지른 밥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뒤집고 나서 밥의 수분 상태를 봐가면서 좀 더 쪄주도록 합니다. 고두밥이 다 되었다면 적당한 온도가 되도록 식혀주도록 합니다. 고두밥이 마르지 않게 젖은 면보를 덮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줍니다. 곰팡이는 보통 습도 80% 정도의 30도 정도 온도에서 정식을 잘합니다. 40도 정도로 식으면 곰팡이 씨앗인 한국균을 골고루 뿌려주도록 합니다. 밥알 하나하나에 한국균을 입힌다 생각을 하고 잘 비벼서 정성껏 국균을 입혀주도록 합니다. 잘 쪄진 고두밥은 밥알을 비벼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바구니에 마른 면보를 깔고 고두밥을 올려줍니다. 온도는 27에서 30도 정도가 좋습니다. 유독인 12시간 정도는 크게 변함이 없고 잠시 온도가 떨어지는 듯 하다가 곰팡이가 정식하기 시작하면 열이 발생하면서 품온이 7에서 10도 정도 올라갑니다. 실온이 28도 정도이고 습도가 70% 정도라 따로 보온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온도 되고 습도도 유지될 수 있도록 박스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온장고나 발효기가 있으면 적정 온도를 맞춰 놓으면 쉽겠지만 보통의 가정에서는 없으니까 날씨가 춥다면 전기방석을 사용해서 보온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 같은 여름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으니 그냥 이불만 덮어 두어도 곰팡이가 잘 생깁니다. 습도는 상대 습도에 따라서 습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비닐을 씌워서 습도를 올리거나 벗겨서 습도를 낮추면 됩니다. 중간에 한두 번 열어서 온도도 낮추고 상태도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이불을 벗겨서 잠시 열어두거나 골고루 섞어서 온도를 떨어뜨린 후 닫아줍니다. 31시간째인데 퇴근을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품온이 거의 10도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습도 관리와 온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인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균이 잘 퍼졌는데 가까이서 보니 포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자손을 퍼뜨리기 좋은 환경을 만났다고 균사보다는 포자가 더 많이 생긴 듯 합니다. 한국 균은 처음에는 하얀 곰팡이가 생겼다가 좀 더 있으면 황록색으로 변해가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갈색으로 변해갑니다. 백색에서 황록색으로 갈 때쯤이 당화력이 좋답니다. 잠시 열어서 품온을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먹자. 48시간째인데 전체적으로 한국균이 되었습니다. 30시간 전후에는 하얀 곰팡이가 피고 시간이 더 지나면 이렇게 황록색 곰팡이가 됩니다. 그대로 더 둔다면 갈색으로 노국이 되어서 냄새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밀착을 해서 곰팡이를 찍어 보았습니다. 이제 쌀누룩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옆면에도 골고루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누룩이 다 되었다면 덩어리를 흩어려서 쌀알을 풀어주도록 합니다. 집에 없는 관계로 온도 관리를 잘 못해서 좀 부족한, 흡족하지 못한 쌀누룩이 되었습니다. 쌀누룩을 만들 때는 집에 있으면서 온도 관리를 하면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쌀알을 잘 비벼서 곰팡이를 털어내고 균사체도 비벼서 쌀누룩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금방 만들었어도 쌀알이 낱낱이 잘 흩어집니다. 수분 함량이 그다지 많지 않으니 건조를 해도 되고 냉동실에 넣어두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